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윤정의 초혼 듣겠습니다.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그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오늘은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왕조개가 속살을 드러낸 채 봄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던 도요새가 날아와 조갯살을 물었지요. 놀란 조개는 재빨리 조가비를 닫아버렸습니다. 서로 먼저 놓으라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유유히 다가와 망태기에 조개와 도요새를 넣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왜 갑자기 어부질이라는 고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IQ가 높다고 하죠. 지능을 표준 점수로 수치화한 것인데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정신지체아를 가려낼 목적으로 최초로 지능검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후 1916년 루이스 트먼이 비네 검사를 기초로 지능지수를 수치화했다고 하는데요. 비네는 지능을 수치화하는 데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아이는 낮은 아이를 무시하게 되고 지능이 낮은 아이는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비네의 우려대로 정신지체아를 가려내기 위해 고안된 지능검사가 천재를 가려내는 데 악용되어 왔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부러웠고 사회에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면서 EQ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EQ는 감성지수, 에모셔널 쿼션트라고 하는데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정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마을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자 무식인데다가 남의 집을 예고도 없이 들락거리고 온 동네 소식통이었는데다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욕쟁이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동민들은 그 할매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네 기륭사가 생기면 두 팔을 걷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좋은 일은 함께 웃어주고 초상집에 가서는 시체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상고 출신 대통령도 2명이나 있고요. 재벌 중에서도 정주영 회장이나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같은 사람들은 국민학교 중퇴나 졸업이 전부인데도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니 머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감성지수 EQ라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는데요. 세계 제1위 대학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최근까지 종단 연구를 통해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종단 연구란 선발된 연구 대상자를 바꾸지 않고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신뢰도가 가장 높은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8년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하버드 대학생 268명과 보스턴 최빈곤층 소년 456명을 분류해서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84%의 참가자들이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이들의 후손 1305명까지 더해 3세대에 걸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행복종단 연구를 통해 연구진이 도출한 결론은 단 한 줄로 요약되었다고 하는데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었죠. 아니, 이 정도의 결론을 내려고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느냐고 하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네요. 현대인들은 직업적 성취나 돈,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 같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행복의 조건은
친밀한 인간 관계의 빈도와 질에 있다고 단언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에 속하는 존 마스데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버드 출신으로 변호사라는 꿈을 이뤘으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번 결혼했지만 진정 사랑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아이들과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연구 참가자 중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명인 교사 레오 드마르코의 보고서에는 가족, 학교, 친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뉴스에 등장하거나 사회에 이름을 알려지진 않았지만 4명의 딸과 아내, 주변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고 그 역시 보고서에 항상 행복하다라는 응답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행복이란 결국 자신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공한 인생은 직업적으로 성공한 뒤에나 먼 미래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며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시작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눈앞에 있고 때로는 팔만 뻗으면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 희망이 보이죠? 조경수의 행복이란 듣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이 중한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대상자 141번 사례의 주인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는 하버드대의 수재였다.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 어머니는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판단력이 뛰어났다. 이상도 높았고 건강했다. 그러나 31세의 부모와 세상의 적대감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돌연 잠적하더니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 전쟁 영웅이었고 평화운동가였다는 부음기사가 나갔다. 47번 사례인데요. 활발하던 한 학생이 결혼 후 세 아이를 낳고 이혼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가 됐다. 삶에 더 남은 것이 없다며 술에 빠져 살다가 64세에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수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야심만만하고 환경에 적응을 잘 하던 이들이었지요. 대상자 중에는 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워싱턴 포스트 편집인으로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를 총괄 지휘했던 벤 브래들리도 끼어 있었습니다. 1967년부터 이 연구를 주도해온 하버드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연구 결과 47세 무렵까지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약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겪었으며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 이면에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행복하게 늙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는 7가지가 추려졌는데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첫째였고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조절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잘 사는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268명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80대, 90대에 이르렀다고 해요. 성공적인 노후로 이끄는 열쇠는 지성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적성, 즉 인간관계였다는 결론이었고 형제 자매 관계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7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이 성공이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값진 결론을 얻은 것은 큰 수확인데요. 그렇다면 감성지수를 어떻게 높여 성공과 행복에 이를 것인가가 문제 아니겠어요? 최근에 와서야 많은 돈과 시간을 버려 밝혀낸 공감의 중요성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그의 저서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놀라운 식견과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게 절친이 있다고 합시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친구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친하기도 하지만 때론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요. 재수도 안 하고 단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반대로 자기 아들은 인물도 떨어지는 데다가 삼수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친구 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축하해 주는 것이 쉽지요. 다들 그렇게들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 반대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공감이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10년 전쯤 일인데요.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50대 초반의 부인이 죽을 상이 되어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재수하고 있는 아들이 또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갔던 그분이 며칠 후에 밝아진 얼굴로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하니까 조금 망설이던 그녀가 저 있잖아요. 내 친구 아들도 대학에 떨어졌대요. 하는 거 있죠. 자기 아들이 붙은 것도 아닌데 라이벌 친구 아들도 떨어졌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얼굴이 확 펴졌더라고요. 아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에 기뻐해 주는 것이 슬픈 일에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물며 친구 간에야 말하면 잔소리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감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 경청입니다. 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또 홍수 속의 갈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영남이 부른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면서도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저자 김진홍 목사가 청계천 빈민 선교를 할 때 못 말리는 술주정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아예 인간 취급도 해주지 않고 폐인처럼 사는 그가 어느 날 찾아와서 무려 8시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조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김진홍 전도사는 그 지겨운 이야기를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순교가 따로 있나 라는 심정으로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8시간 이상을 이야기하고도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조금 머뭇거리던 그가 자기도 미안했던지 오늘은 간단 하나만 이 정도로 하고 라고 하면서 일어서 나가더랍니다. 김진홍 전도사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났는데 8시간을 이야기하고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으니 다음에 제대로 하면 10시간은 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도 막무가내였던 그가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 설교를 경청하고 술도 끊고 착실한 신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김진홍 전도사 뿐이어서 그렇다면 그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술주정뱅이의 말을 들어준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네요. 둘째, 입장 바꾸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역할 바꾸기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매나 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문제 아이에게 선생 역할을 시키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했을 때의 기분이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경험하게 해보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오해가 이해로 바뀐다는 겁니다. 셋째,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선입관을 가지고 섣불리 추측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내면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겉은 산적같이 생겼는데 마음은 비단결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은 신데렐라인데 마음은 마녀인 사람도 많거든요. 넷째, 친절하기입니다. 공감 능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친절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 상대를 배려하는 제스처에서 상대는 나를 신뢰하고 마치 햇볕에 스스로 옷을 벗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인답니다. 우리가 TV 토론을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 패널이 나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펼 때 말은 청산유수요 매끄럽고 논리적인데 저걸 말이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감보다는 울분이 치미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말은 좀 어눌하지만 공감이 가는 패널도 있잖아요.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견광부회나 궤변으로는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거짓의 옷을 벗게 하지요. 어니언스의 편지와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듣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갈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수백 명이 긴 드라마도 있고 짧은 드라마도 있지요. 전원일기는 MBC에서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 장장 22년 2개월 동안 총 1088회 방송된 대한민국 역대 TV 드라마 최장수 방영 기록을 남기며 현재까지도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국민 드라마입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많은 이야기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시대상, 그 시대 속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각 세대의 다양한 고민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족의 인생의 가치와 교훈 등을 작품에 담아 보여줬던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였지요. 특히 정혜란, 김혜자, 최불암, 고두심, 김용근, 유인촌, 김수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물 흐르듯 펼치는 완벽에 가까운 생활 연기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방영하면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내 곳곳에 나치 흔적 지우기 기념물과 표지판들이 절비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전쟁을 지휘하다가 자살한 지하 벙커가 있던 곳에 세워진 작은 표지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기념물도 없고 어느 개인이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고 하네요. 한때는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치 시대에 괴벨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신복 중 한 명이었지요. 궤변적 대중연설로 독일 국민에게 극단적인 반유대주의를 설파하며 홀로코스트 등 나치의 여러 악행에 앞장선 인물이지요. 그는 선전선동의 귀재로서 한때 독일 국민들을 현혹시켜 나치의 맹목적 충성을 유도한 인물인데요. 패전 후 히틀러와 함께 자살하였고 한때나마 그의 선전선동에 놀아났던 국민은 진솔한 참회와 함께 지금까지도 그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 진력하고 있더라고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먹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듯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이념이나 행동들은 절박한 후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산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 듣습니다. 순정을 다 바쳐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갔네. 사랑이 이렇게도 괴로운 줄 왜 몰랐을까.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을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스쳐만 지나갈 걸 그냥 그대로 있을 걸. 당신 앞에 머뭇거린
것을 쳐다보지 말 것을 당신 앞에 서선 거릴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역대 미국 대통령 인기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100점 만점에 93.87점을 받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뽑혔습니다. 그 뒤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 루즈벨트, 토머스 제퍼슨이 뒤를 이었으며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브락 오바마는 73.8점을 얻으면서 7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다음의 글은 김형곤 교수가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논문 초록인데요.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링컨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가 연방을 수호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링컨은 분명 죽고 없지만 그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리더로서의 링컨은 거의 모든 면에서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불리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이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에게 물려준 한 권의 성경책이 유일한 유산이었지만 링컨은 누구보다도 정직했다. 정직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요인이다. 링컨의 별명 정직한 예의번은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링컨은 정직하지 않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링컨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치와 생활을 실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비난보다 칭찬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강요보다 설득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했다. 그는 복수와 적의보다는 관용과 용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했다. 링컨의 리더십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를 공유했다는 점이다. 이는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적 특성이기도 하다. 연방수호는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절체절명의 지상과제였다. 이 유산을 위해 링컨은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링컨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고 노예 해방을 또 다른 목표로 설정했다. 연방 수호와 노예 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링컨은 용서를 통한 통합을 새로운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링컨은 IQ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EQ로 정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노예들의 아픔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의 마음처럼 깊이 있는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백성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지요. 오늘은 공감의 중요성을 주제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정태춘, 박은옥이 부르는 사랑하는 이에게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조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거의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